요즘 참 어렵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의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입니다.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각종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위탁 운영업체가 1년도 안 돼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재료값은 오르는데 음식값을 올리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식자재 구매, 그다음에 인건비, 또 고정 관리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단가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을 연 지 10년째인 이 식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줄까 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으려면 식당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메뉴 올리려고 가격 올리려고 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고 대출도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원금 갚으라고 하기는 하는데 가게 그만둘 수도 없고 하면은 적자도. 높은 물가와 경기 부진, 이중고를 겪는 도내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도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60% 넘게 증가해 1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 경영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41개 과제를 정해 6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격 회복력이 좀 필요한데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보존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재난 수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 중국인 관광객 제주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질병관리청장에게 건의했고 단기 비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직항 노선 재개라고 말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한 만큼 한중 간 입국 정책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의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적으로도 그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제주 해녀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업 중에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해녀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연안바다. 해경대원이 구조정 위로 해녀를 끌어올립니다. 70대와 80대 해녀 2명은 물질을 하다 바람과 조류에 먼 바다로 떠밀려 나갔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한경 앞바다에서는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해녀 사고는 46건.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이 40명으로 90%에 육박했고 사고 원인 절반 가까이는 심정지였습니다. 60이면 좀 젊고 70이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따라오는 병이 있잖아요, 우리. 심정지가 또 따르고. 사고 시기는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주요 해산물을 채취하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43%인 20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해녀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소라나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상반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과 함께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해녀 3,400여 명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이 62%에 이른다며 조업할 때는 반드시 동료와 함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매서웠던 추위도 조금 누그러지면서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는 조금씩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난 최남단 제주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주도 놀러 왔는데 마침 코로나 제재도 풀리고 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꽃 구경하면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지검에서 맡고 있는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가 검찰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강종원 신임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검에서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신임 단장은 4.3 유족의 요구와 직권재심 업무가 분산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내부의 의견을 들었고 수사관의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지방선거 입 후보 예정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았는데 선관위는 이들에게 최고 30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본에서 방류한 푸른 바다 거북이 제주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제주시 구자읍 해변에서 폐사한 상태로 관광객에게 발견된 푸른 바다 거북이 4년 전 일본 오가사와라에서 방류한 어린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북은 3년 11개월 동안 1,700km의 여정을 거쳐 제주에서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방류한 거북 6마리가 한국에서 발견됐고 한국에서 방류한 거북 4마리가 일본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생이기정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생이기정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생이기정에서는 지난해 8월 다이빙을 하던 30대가 골절상을 입었지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워 2시간 뒤에야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결항된 제주와 인천 간 여객선의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엔진 제작사가 엔진의 속도를 제어하는 조속기의 핵심 부품을 수리했지만 추가 점검이 필요해 오는 11일까지 휴항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배를 건조한 현대미포조선 측은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주 측과 피해 보상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인성교육 역점 과제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